정부가 오늘 경남 거제, 통영, 전남 목포, 울산 동구 등 5개 시군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 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결제 인증수단부터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인공지능이 탑재된 음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보험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실생활과 밀착한 보장으로 구성된 간단 보험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경남 거제, 통영, 전남 목포,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조선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고용사정이 악화하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4일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지 54일 만입니다. 이날 새로 추가된 지역은 경남에선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곳이고 전남에선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3곳, 여기에 울산 동구까지 총 8개 시군구 지역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난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고용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엔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우선 구조조정기업과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최대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으로 사업장을 이전 증설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지역고용 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겐 재창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와 취약계층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지자체에서 청소, 화단 가꾸기 등의 한시적인 공공근로를 하고 9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월급의 절반가량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받게 돼 재래시장과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이 조기 추진됩니다. 정부는 추경 300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하고 이와 별도로 1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철도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추정해봤습니다. 결론은 최대 21만 6천 명의 임금이 덜 오른다는 건데 이는 저소득 노동자 중 6.7% 정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해서도 재정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임금이 덜 인상되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를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 명 중 최대 6.7%의 비중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것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세제 EITC와 최저임금 제도를 연계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과 EITC를 묶어서 정책을 조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원이라도 급여가 오르는 노동자 비율은 21.6%에서 19.7%로 약 9%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고 노동자들의 실수령액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간의 괴리가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화 예약하는 모습을 시연했는데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명수가 100m 달리기를 하다가 3등을 제치면 몇 등일까요? 연예인 박명수가 문제를 내고 진행하는 퀴즈쇼. 박명수가 직접 녹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박명수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박명수 특유의 억양과 발음을 학습해 성대모사해낸 가짜입니다. 박명수를 이겨라에 생기 있는 박명수 씨 목소리는 박명수 씨의 녹음 메시지가 아닌 실시간 자동으로 생성되는 음성 합성 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녹음으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상품을 주문하고 내 목소리로 인증. 별도의 비밀번호나 인증 과정 없이 목소리로 결제까지 해냅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가진 특징으로 화자가 누구인지 식별해내는 생체 인증 기술이 들어간 덕분입니다. 결제 시 인증 수단이 사전에 등록된 고객 목소리를 성조 등을 확인함으로써 유변조를 방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목소리를 이용한 화자 인증 수단입니다. 음성 쇼핑 시장 규모는 현재 2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약 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음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커넥티드 카와 인공지능 스피커 등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따라 음성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보험 상품은 그동안 보험사의 설계사 등을 통해서 샀는데요. 앞으로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해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른바 간단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중개하는 재화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권을 중개 판매하는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관련 여행자 보험도 함께 살 수 있고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용품을 구입하면서 레저 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활발한 전동 스쿠터, 세그웨이, 드론 등도 관련 상해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함께 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판매 상품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위험 보장이지만 설계사 등 대면 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등은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 증권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 등의 신규 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신규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반면 각종 정부 규제 여파로 기존 매매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하남 미사강변 도시에 들어설 미사역 8학원.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엔 주말 3일 동안 방문객 6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서울 등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측정되어 있고, 분양가로 이제 이사 강변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이달 초 경기 하남 가밀지구에서 분양된 하남 포엘시티도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기존 매매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하루 거래량은 163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매물이 줄어들었고,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실화하자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 간의 어떤 양극화 형상들이 다음 달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고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만큼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의 온도차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대TV 유민호입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 80일 넘게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등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이 악화하면서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까지 집권당 정치인의 유죄 판결로 정권 붕괴 우려가 나오자 유럽 증시 전체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현재 정치 상황이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금융증권부 김서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미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4일 총선을 치른 이탈리아는 현재 84일째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1일 법학과 교수인 주세페 콘테가 과도정부 총리로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며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정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오성운동과 동맹의 대표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파울로 사보나를 마타렐라 대통령이 임명 보류하면서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사보나 재무장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EU 회의론자인 사보나가 재무장관이 되면 유럽연합 내에서 이탈리아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보나의 임명 보류로 콘테 총리는 사임했고, 오성운동과 동맹은 대통령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 불안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현지 시간 28일 밀라노 주식시장의 이텔리 4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한 2146.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탈리아뿐 아니고 스페인도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유럽 증시 전체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스페인까지 정치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전임 보좌진이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당인 사회당이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한 겁니다. 보수 성향의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재정위기 직후인 지난 2011년 취임에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감축과 증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뇌물수수 건으로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투자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대표 주가지수인 이벡스 35 지수는 현지 시간 27일 1.7% 하락했고 28일에도 0.63%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 증시 전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1%, 독일 닥스 지수도 0.58% 하락 마감했고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50 지수도 0.83% 떨어졌습니다. 네, 갈등이 깊어 보이는 만큼 정치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탈리아의 경우 마타렐라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경제학자 카를로 코타렐리를 새로운 과도 총리로 지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타렐리 지명자가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8월 이후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오성운동의 디마이오 대표는 현재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내각 붕괴와 조기 총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특히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각각 100%, 130%로 유럽연합이 정한 상한선인 60%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정치 불안이 곧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럽 주식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분들 불안감이 클 것 같고요. 또 이 유럽 정치적 위기가 우리 증시와 펀드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이번 위기가 당장 국내 증시에 악영향으로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유안타증권은 이탈리아나 일부 신흥국에 대한 우려의 경우 당장은 국지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의 리스크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럽 주식 펀드에 대한 분석은 다릅니다. 올 들어 국내 유럽 주식형 펀드에서는 2,019억 원이 순유출됐고 글로벌 서유럽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 돈 2조 8천억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 탈퇴를 위한 절차가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불안과 이 정치 불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 근로제를 오는 7월 동시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둔 대책입니다. 이른바 플렉스타임제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출장이나 외근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 일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특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재량 근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에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 부문의 경우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5년간 9조 원을 투입해 드론 시장 규모를 지금의 20배로 키우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 수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체계, 규제 개선, 핵심 기술 발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개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는 올해 약 1조 3,304억 원, 2022년까지 총 9조 2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신약 등 두 분야에만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드론 분야에는 4,550억 원을 투자해 700억 규모인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 4천억 원으로 키우고 사업용 드론 2만 8천 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 4천 명, 부가가치 2조 원을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AI 분야에는 4,120억 원을 투입해 현재 34개인 AI 기업을 3배인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 원어치가 넘는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여건으로 현금화 불가,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 등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 대금과 같이 처리하거나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정 가맹점의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남북 경협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이나 북한 인프라 건설 관련주는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개성공단 관련주 등 상당수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부산산업은 가격 제한폭인 29.77%까지 오른 20만 500원의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철도 침목 생산업체를 계열사로 둔 부산산업은 남북 철도 연결 관련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인프라 건설 관련 테마주 현대시멘트도 23% 이상 상승했고 고려시멘트, 동양철관 등도 오름세입니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나 대북 종선주, 송전주, 과거 대북 사업을 했던 업체 등 상당수 경협주는 단기 급등 이후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부토고는 12% 가까이 급락했고 이화전기와 유진기업, 제영솔루텍도 8% 이상 하락했으며 현대상선과 현대제철도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2.8포인트 떨어져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경기가 단기적으로 계절적인 소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업체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 방법이 없다며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등에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몰리면서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이 작년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누적 착공 물량이 17%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금리 연 3%대 보금자리 론이 오는 31일 출시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무자녀일 때 7천만 원 이하, 두자녀일 때 9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갑작스런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도 계속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경상 내륙으로 5에서 30m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낮 동안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4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전 동안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대구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엔 전주 26도, 부산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은 더 올라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